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맡은 이 시간은 과목은 그겁니다. 이익금 환원인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직원이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보수와 퇴직금, 연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주들이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현장에서 쓰시는 게 다양한 배당들이 있잖아요. 대표님들 배당 하시죠? 배당. 아, 그래요? 배당이 종류가 한 3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하실 때가 되면 문의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 주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 자기 주식 해보신 대표님 계신가요? 자기 주식. 대표님 그 회사에서 자기 주식 하신 분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로? 제가 이 여쭤본 이유는 자기 주식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강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기본 개념부터 심화학습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되죠? 네. 우리가 세법에서 보면요, 절세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세법에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분류과세라는 걸 하시라 그래요. 분류과세. 대한민국에는 소득이 8가지밖에 없습니다. 8가지. 종합소득 아시잖아요? 종합소득 들어보셨죠? 아시잖아요. 이배사 근연기 이 6가지 소득이 있고,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2천만 원까지 그 한도가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대표님들 퇴직하실 때 가져가시는 거, 또 직원들이 가져가는 퇴직금 다 퇴직소득이고요. 세 번째로 있는 게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건강보험료가 붙는 소득들이 있잖아요. 건강보험료가 붙는 소득이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안에 만들어지는 소득들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직금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6%부터 45%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지만, 이 퇴직소득은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분연승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0년 근로 재직한 대표님이 3억을 받아갔다라고 그러면 이 3억 원을 30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오죠. 소득세율 6%지 않습니까? 그러면 6%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 30년을 곱한 게 퇴직소득세예요. 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하는 걸 분류과세한다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이 분류과세에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 주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식. 이 자기 주식은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풀어드린 겁니다. 풀어드린 거. 그래서 자기 주식을 할 때는 목적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소각 목적이냐 보유 목적이냐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무조건 구분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보유 목적이라는 게 이 양도소득에 자기 주식 보유가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주식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양도차익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의 세율이 나와요. 네. 자기 주식 보유를 하시면. 소각을 하게 되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소각을 했을 때는 의제배당이라 해서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배당소득세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류과세가 제일 큰 테마고, 그 다음에 낮은 테마가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까지만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훨씬 많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로소득까지 합치니까.
그래서 분류과세를 이용하는 자기주식 보유가 있고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각이 있어요. 소각. 그러다 보니까 소각 금액이 커지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소각을 할 때는 증여공제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증여공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성인자녀 5천, 그 다음에 그 손자녀도 마찬가지죠.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해서 5천 그 공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간략하게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대표님들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주식회사 우리나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우리나라. 네. 주주가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다른 회사는 자기 주식 보유 또는 소각을 해서 회사 돈을 10억을 이렇게 빼갔대더라. 우리 회사도 이런 뭐 자기 주식을 한번 해보자. 결의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주총의 보통 결의입니다. 그러면 가라는 주주가 100주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300주, 다는 400주, 라는 2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총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도 자기 주식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200주를 회사가 사기로 한 거예요. 200주를. 금액은 뭐 주당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2억 정도 되겠죠. 네, 주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네. 200주를 자기 주식 하기로 해서 결의를 했는데 가라는 주주는 나는 안 할래. 자기 마음이니까요. 나는 하겠다. 오케이. 다는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 주주가 200주를 파는 거죠. 200주를 회사에 팔고 얘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받는 거죠? 현금을 받죠. 주식을 팔고 현금을 받는 겁니다. 맞죠? 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 가 주주는 100주, 나 주주는 100주가 되겠죠. 200주를 팔았으니까. 그리고 다 주주가 400주가 되고 라 주주가 200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200주를 갖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러한 거래 형태를 세법에서는요. 이러한 거래 형태를 양도한다라고 봅니다.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 그래서 그 한도가 아까 양도차익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25%라 그랬잖아요. 자기 주식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붙고 거기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하는 금액 총액의 0.35%예요. 얼마 안 돼요. 10억 거래하셔도 350만 원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양도한다라 그래요. 이 거래 형태를.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나라 200주가 생긴 거죠. 이게 보유 목적입니다. 보유. 이걸 보유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200주를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통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팔자 해가지고 마라는 주주한테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주식을 파는 거죠. 마 주주는 현금을 주겠죠. 여기까지 맞죠? 이 거래 형태가 뭐라고요? 예, 세법에서는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유 목적.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대표님이 굉장히 잘 아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보유 목적으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보유 목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거를 이사회 결의나 아니면 대표님의 직권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200주를 이사회나 대표님의 직권으로 없앨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총 말고도. 네, 그럼 200주를 대표님의 직권으로
없어요. 이걸 소각한다라 그래요. 소각. 그러면 맨 처음에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가질 때는 양도였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는데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200주를 이사회나 대표님의 직권으로 소각할 수 있다 그랬고 대표님이 소각을 해버렸어요. 소각. 그럼 보세요. 아까 분명히 1차에서 거래할 때 현금을 줬죠. 그리고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회사 우리나라 200주라는 실물이 소각하면서 없어졌죠. 실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물이 없어졌네? 그럼 이게 뭐야? 봤더니 그럼 누구한테 돈이 나간 거야? 봤더니 주주한테 나간 거예요. 주주한테. 그래서 이거는 회사 돈이 주주한테 나갔죠. 결국에는 주식은 실물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주한테 배당한 거랑 같아 라고 해서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배당. 네. 그래서 의제배당이면 배당소득세가 붙겠죠. 소각을 하시게 되면 따라오는 세목이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소각 목적으로 제가 자기 주식을 했는데 1차에 맨 처음에 나라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200주를 샀습니다. 이게 양도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소각을 하면서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주는 양도소득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낼까요?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양도였어요. 양도였는데 소각을 하면서 배당소득세로 바뀌니까 세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각 목적도 맨 처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죠. 소각하기 전까지는. 근데 소각을 해서 실물이 없어지면 완전히 과정이 달라진 거예요. 회사의 실물은 없어졌고 돈은 나가는데 보니까 주주한테 귀속됐어요. 이건 주주한테 배당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의제배당이라고 그러고 배당소득세가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이 개정되면서 풀어드린 건데 2015년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10%였었어요. 네, 10%다 보니까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죠? 2016년부터는 20%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예전에 해놓은 자기 주식 보유분이 있어요. 이걸 지금 소각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거든요. 소각하면 다시 배당소득세 계산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무조건 많이 나와요. 차익 내셔야 되고요. 설령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배당소득세 계산해 보니까 더 적어요. 네, 돌려드리진 않아요. 네, 세금은. 네, 그런 건 없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사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사서 소각시키면 남아있는 주식수가 적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한 회사들에서 이제 공시할 때 자기 주식 보유를 통해서,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많이 공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비상장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풀어드린 거죠. 네. 이 지금 보유와 소각까지 구분되셨죠? 네. 그럼 제가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갈게요.